자, 이번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에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나요? 예, 지금 일단 끝으로 나타난 그 총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예. 분위기가 양쪽은 다 나쁘지 않았다. 뭐 그런 대로 일단 출발은 잘 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국 측과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이 조금씩은 좀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게 서로 완전히 어긋나는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좀 다른데요. 우선 협상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니까 미국 측, 미국의 재무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successful, 그리고 만족한다. 그런데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러면 네. 그게 successful 했다고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쪽이 잘 된 거면 우리도 잘 된 거잖아요. 근데 통상협상은 마주보고 서로가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그 미국 측에서 잘 됐다 그러면 미국은 만족하겠지만 혹시 우리가 과잉으로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역 협상의 상대방은 한쪽이 성공적이라면 다른 한쪽에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갈림길은요. 한국은 7월 달에 패키지로 하겠다 해서 좀 천천히 할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셀 패키지. 예. 예, 미국 측에서는 다음 주에 서로 간에 양해 합의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장에서 예. 각자가 70분간 의견을 하면서 각자 의견을 하고 서로 간에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누가 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 7월 8일인데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기 때문에 이게 새 정부와의 관계 문제 이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협상은 시작됐고 이제 세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특히 미국이 다음 주에 중대 합의가 있을 것 같다 했으니까 예. 순간순간 지금 주목을 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협의에서 최성호 부총리는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좀 면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어떤 이런 비전들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게는 좀 긍정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 측 제안을 보고 생각보다도 더 좋다. 그리고 미국 측이 만족한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과연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않을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보겠다. 전반적으로 거의 총론은 90% 딱 만족이거든요. 예. 자, 그런 대목에서도 바로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안 됐지만 예. 적어도 큰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중에 그 7월 달에 예. 토탈 패키지를 할 때 그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정해놓으면 협상이라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7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양해 각서를 체결해버리면 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하.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지만 미국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지금 상당히
세게 나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을 때 6월 3일 대선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럼 진짜 대선 이후에 사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의사가 혹시나 다르다면 그럼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협의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처럼 강대국인 경우에는 바이든이 법까지 만들어놔도 트럼프가 오면서 우리 그거 안 지킬래.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국제 힘의 역학관계상 강대국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조금 열세, 협상 파워가 열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세인 나라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 양해각서 이런 것을 만약에 다음 정부가 안 지키게 되면 안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 안 지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더 강도 높은 보복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안 지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지키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두 배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좀 늦춰라. 그리고 이 명분도 지금 현재 정부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고 대통령 선거가 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아예 협상 자체도 이번에 만남 자체도 좀 더 연기했어야 되는데 왜 서둘러 갔느냐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 협상 이 대목도 정말 꼼꼼하게 해서 최상목 부총리 말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조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박사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 테이블에서 방위비 문제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근데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2024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 그 방위비들을 그대로 가기로 양국 간에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전 정부의 논의를 스스로 파기하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 원칙은 지켰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요 70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론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 7월달 패키지에 그게 안 들어간다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어요. 여전히 다음 회의, 다다음 회의에도 꺼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환율에 대한 얘기는 또 별도로 논의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그 대목이 진짜 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관세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별로 때리는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좀 두들겨 맞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때리고 협상을 하느냐? 그 어떤 노림수가 있느냐? 바로 환율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닉슨 쇼크라든지 프라자 협상 같은 데도 미국이 전형적으로 하는 뭐 상투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아예 실무팀, 전담팀을 만들어서 협상을 따로 하자. 이 얘기는 얼핏 보면 메인 토픽에서 빠졌나? 이렇게도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자. 환율을 미국이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을 표현한 이런 대목에서 앞으로 환율 정책에서 미국에 상당한 압력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협의로 인해서 뭐 큰 틀은 잡았고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 USTR 간의 실무 협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4가지를 논의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비관세 장벽. 관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수입, 수출을 방해하는 통관 검사라든지 또 이를테면 쇠고기 30개월 월령 수입 규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투자.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관세보다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투자해 주기를 투자해 주면 미국의 세금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우리 기업에 앞으로 얼마만큼 미국에 더 많이 갈 것인가. 이 대목.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환율, 그다음에 경제 안보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를테면 첨단 제품, 이 제품을 특히 중국을 안보 상대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의 고급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첫날 회의에서는 중국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얘기한 게 경제 안보란 말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경제 안보는 바로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무 협상은 이제 정말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협상 정말 잘해야 되는 서로가 양쪽의 오늘의 협상은 카드만 서로 본 것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협의 단계였고 앞으로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오늘 오전에 대화했다라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아예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또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예,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 완전히 그리고 서로가 욕을 하는 그리고 남의 나라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것은 거의 뭐 최악의 험담을 했다 이런데 그건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 지금 상당히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접촉을 시도하고 접촉하고 있다. 접촉과 협상은 조금 또 다른 것이죠. 접촉은 화장실 가다가 만나는 것도 접촉이고. 아이고 예. 예, 그런 면에서 접촉은 영어로 하면 컨택트고 협상은 니고시에이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접촉에 방점을 두고 만나는 건 실제로 워싱턴에도 중국 대사관이 있고 베이징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만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중국 상무부 성명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터무니없는 관세부터 철회하고 이번에 관세를 철회하고 그러면 만나겠다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잘 되고 있다 이러면 다른 나라 정상을 향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뭔가 지금 꼬인 부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다.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한국, 일본, 또 영국, 인도 이런 나라들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해서 이 나라들을 빨리 좀 협상을 가속화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지렛대로 삼자는 건데 중국 협상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조기 협상 타결 압력은 좀 더 세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중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이 갈등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두 나라가 현재와 같은 145%, 또 125% 관세 전쟁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양국 벌써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중국은 중국대로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일기 때에도 뭐 전쟁을 하는 듯 하다가 전격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한 방으로서 상당수 해결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요구한 카드가 관세 전쟁은 그만하자. 대신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사달라.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관세는 하나의 전쟁을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이고 결국 중국이 미국 물건을 얼마나 사고 중국에 대한 중국이 미국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경제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적표 지금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나왔습니다.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뭐 한국 경제 너무 아프다. 예. 이러다가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정말 큽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 자체는요, 사실은 경제가 뒤로 갔다는 얘기고
그런데 경제가 뒤로 가면요, 소득도 줄고 임금도 줄고 이러는데 그것을 경제 주체들이 감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우려했던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예.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소비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부활이 됐어요. 뭐가 문제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특히 건설 투자. 건물은 아무도 안 짓는다는 거죠. 아무도는 아니지만 지방에는 아예 안 짓는 바람에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게 건설 투자 같은 걸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 1월달, 2월달은 괜찮은데 3월달에 푹 꺼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은행도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전국 불안,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보통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월 달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많이 봤는데 3월 달까지 늦어졌고, 또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3월 달에 불안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정치적 불안이 1분기를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예. 부동산 경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건설회사들은 아예 공사를 중단했어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겹쳤는데 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